안녕하십니까? 팍팍하고 굽이진 인생사 속에서 맺힌 눈물은 닦아주고 막힌 속은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는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 길잡이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대고 의지해야 할 가족. 하지만 때로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견뎌온 한 아내, 그리고 그 피눈물 나는 진실을 어머니의 팔순잔치 한가운데서 세상에 낱낱이 폭로해버린 남편의 가슴 시린 사이다 참교육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뜨거운 분노 끝에 찾아오는 통쾌한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지방에서 제법 규모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며 유지 행세를 하던 최 여사의 화려한 팔순 잔칫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내에서 가장 크고 비싼 한정식집의 대형 연회장을 통째로 빌린 이날, 하객만 무려 2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으리으리한 한복을 차려입은 최 여사는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부모 재산만 축내며 호의호식하는 큰아들 내외가 얄밉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각, 이 화려한 잔치의 모든 상차림과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둘째 며느리 순애 씨였습니다. 30년 전 25의 꽃다운 나이에 이 집에 시집온 순애 씨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손톱 망가진다며 과일 하나 안 깎을 때 순애 씨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100명이 넘는 과수원 인부들의 새참을 이고 날랐고, 치매에 걸렸던 시할머니의 병수발부터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최 여사의 온갖 시중까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아휴, 내까짓 게 배운 게 없으니 일이라도 소처럼 해야지. 어딜 감히 큰애랑 밥상에 같이 앉으려 들어? 당장 부엌으로 내려가서 상 따로 차려 먹어. 사람 대접은커녕 머슴만도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돌아오는 건 모진 폭언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순애 씨의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스트레스성 위염과 공황장애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그런 아내를 지켜보던 둘째 아들 민호 씨.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그러니 조금만 참아달라며 아내를 달래기만 했던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남몰래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의 병원 진단서를 본 순간 민호 씨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신의 아내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민호 씨는 남몰래 피눈물을 삼키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최 여사의 팔순잔치 현장.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큰아들의 가식적인 축사가 끝나고 드디어 둘째 아들 민호 씨가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섰습니다. 하객들은 효심 깊은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노래라도 한 곡 부를 줄 알았죠. 하지만 민호 씨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팔순을 축하해 주러 오신 하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축사 대신 지난 30년간 제 아내 순애가 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씨의 신호와 함께 연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준비된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고았던 순애 씨의 새색시 시절 사진이 띄워졌고, 이어서 처참하게 늙고 병든 현재의 모습, 그리고 수십 장의 병원 진단서가 슬라이드 쇼처럼 지나갔습니다. 여기 이 영수증들을 보십시오. 지난 30년간 과수원 인건비, 어머니 병원비, 심지어 형님네 자식들 유학 자금까지 우리 부부가 뼈 빠지게 벌어 바친 돈이 무려 10억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아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져 수술을 받을 때 어머니는 병원비 100만 원이 아깝다며 제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형수님은 제 아내를 파출부 부리듯 부려먹으면서 명절날 설거지 한번 도운 적이 없습니다. 스크린에는 최 여사가 순애 씨에게 퍼부었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네 유지로 포장되어 있던 최 여사 일가의 악독한 민낯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최 여사와 큰아들 내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사색이 된 최 여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의 피와 살을 갉아먹은 당신들은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여기 봉투에 든 것은 지난 30년간 제 아내가 받지 못한 노동에 대한 청구서와 당신들과의 법적인 연을 끊어내는 친족관계 단절 내용 증명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오늘부로 당신들과 남입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민호 씨는 서류 뭉치를 큰아들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는 주방에서 놀라 뛰어나온 아내 순애 씨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았던 순애 씨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손을 꽉 쥐고 그 지옥 같은 잔치장을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 후 인과응보의 시계바늘은 매섭게 돌아갔습니다. 잔치에서의 폭로 사건은 순식간에 지역 사회에 퍼졌고 최 여사 일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할 소를 잃어버린 과수원은 크게 쇠락했고 평생 동생 부부에게 희생해 살던 큰아들 내외는 핏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큰아들 내외는 어머니인 최 여사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평생 둘째 며느리를 짐승 취급했던 최 여사는 결국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차디찬 병실에서 쓸쓸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필 규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레이터, 그렇다면 그 지옥에서 탈출한 민호 씨와 순애 씨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순애 씨의 평생 소원이었던 작고 예쁜 텃밭이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남편 민호 씨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순애 씨의 건강은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누어 주며 평생 지어보지 못했던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폭력일 뿐입니다. 늦게나마 아내의 고통을 알아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준 남편의 용기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론 억울하고 가슴 치는 일이 있으시겠지만 선하고 인내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찬란하게 보상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추억의 골목길 TV가 전해드린 이 통쾌한 사이다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주셨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지인분들과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공유해 주시어 이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통쾌하고 눈물 나는 우리네 찐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